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미국장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어제도 좀 그렇고 최근에 영상을 잘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굵직한 거 한 방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영상이 앞서서 간단히 지금 제가 개발하고 있는 걸 소개를 좀 해보자면 이걸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코인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분석 사례로 나눌 수 있죠. 기본 분석과 기술 분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근데 기본 분석을 하기에는 자료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코인러들은 무엇을 봅니까? 기술 분석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굉장한 노하우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 분석에 관련된 자료들 영상으로 많이 찾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20년 이상 주식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차트 분석에 있어서는 뭐 남들 못지않게 한다. 그리고 저는 그 주식창에 있는 모든 보조지표들을 다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해봤었어요. 그런데도 명확한 답을 찾기는 좀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테크놀로지가 이 판치는 이런 세상. 이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우위에 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인공지능은 이미 웬만한 기술 분야를 다 따라잡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술 분석도 역시 GPT가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좀 하던 방식은 조금 무식한 방식이죠. 제가 쓰는 보조지표들과 이런 것들을 스크린샷을 찍은 다음에 GPT한테 물어봤어요. 향후 전망은? 이라고 물어봤죠. 근데 이건 사람이 사람에게 물어보는 방식이지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는 방식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인공지능은 뭡니까? 결국 컴퓨터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자료를 보는 방식은 자료, 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숫자를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T한테 최고의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서 네가 필요한 자료들이 뭐야? 라고 물어보고 GPT가 난 이런 자료들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한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서 자료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코인이죠. 어떤 코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코인이든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 보조지표 있잖아요. 이거를 수치화해 놓은 거예요. 수치화해 놓고 그 자료들을 뽑아서 GPT한테 분석을 맡기죠. 그럼 GPT가 기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지금 거의 다 만들었고요. 이제 조금만 더 박차를 가서 마무리만 지으면 되는 단계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 다 되면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같이 다 똑같이 저와 함께 따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마무리를 짓고 내일부터 GPT가 분석하는 기술 분석에 대해서 한번 쭉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지금 제가 이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블로그 오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란을 보시면 이렇게 블로그 주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주소 타고 들어오셔서 자료 많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자료 많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채팅방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팅방 오시는 방법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간단한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이제 테크놀로지, 인공지능의 세상에서 인공지능의 의견 그리고 저의 가미된 의견까지 모두 받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장 이야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있었죠? 메인 이벤트가 하나 있었어요.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 여기죠? 요 뭔가 하나 빵 쳤죠? 여기 위아래로 꼬강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뭐 요것도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뭡니까? 고용지표 발표되었던 거고 요거 뭡니까? CPI 발표된 거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CPI가 발표되면서 우악 하고 밑으로 꽂았다가 다시 위로 우악 하고 올랐다가 난리가 났었죠. 그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왜 올라갔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 증시는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가 관세 영향이 있었지만 우려보다는 제한되고 있다는 점, 고용 부진이 연준 금리를 인하시키겠다라는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상승했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했습니다. 전일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오라클이 오늘 빠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오라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35%가 뛰었어요. 왜 그랬죠? 이틀 동안 뛰었어요. 그저께는 20 몇 프로가 뛰었고요. 어제는 35%가 뛰었습니다. 왜 그랬죠? 얘가 앞으로 쌓아놓은 매출 물량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오라클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얘는 뭡니까? 결국 AI, 인공지능 아닙니까? 반도체 아닙니까? 반도체. 그 삼성이라든지 이런 녀석들 굉장히 강한 상승세 나와줬고, 그 이야기는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거고,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것은 투심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왜? 시장이 으악하고 상승할 때 뭐예요?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오라클이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기술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에 따라서 시장은 상방향으로 견인이 되었다. 특히 CPI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뭐 예상치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이어진 모습이나 우려보다는 크지 않다는 긍정적으로 나왔죠. 지금 이게 뭐냐면, 우리가 관세가 어떻게 돼요? 관세가 높아지면은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물가가 상승하면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딱 왔을 때 이자율을 낮추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뭡니까?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돈의 가치가 하락한 현상. 그렇기 때문에 물건 가격이, 돈의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물건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현상. 근데 여기서 이자율을 더 낮췄어. 시장에 돈을 더 풀었어. 돈의 가치가 더 빨리 낮아지겠죠. 인플레이션은 더 가속화되겠죠. 그래서 관세로 인해서 이자율을 낮추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취업률이 별로 안 좋죠.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세상 살아가기가 좀 빡빡해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기가 침체될 때는 돈을 풀어야겠죠. 그래서 이자를 낮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취업률이 안 좋으면 이자를 하락시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자를 하락시키면 돈이 풀리네? 돈이 풀리면은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위험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겠네?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얘네들 지금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가 상승하고 있어요? 금값이 상승하고 있어요. 안전자산이잖아요. 금값은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코인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 주식은 조금 상승세가 나타나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FOMC가 9월 17일에 결정이 나오죠. 이자율을 낮출 거다라는 결론이 나올 건데, 그 전으로 나오는 이 FOMC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벤트들이 있죠. 그게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사실상 CPI까지 나오면서 더 이상 이제 뒤로 나올 만한 변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어제 코인 시장에서 딱 드러나는 건데 이거죠. 이거 이후에 이렇게 됐죠. 뭡니까? 고용지표가 발표가 된 다음에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이게 코인이 박살이 났잖아요. 요때 금 가격이 미친 듯한 급상승이 나왔거든요. 이 다음에 이게 잘잘잘잘 거리죠. 이게 뭡니까?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자율을 낮춘다. 고용지표가 안 좋다. 그러면 이자율을 낮춘다. 돈이 풀린다. 쫙 올랐어. 빡 하고 떨어졌죠. 여기. 왜? 이거 혹시 경기 침체 아니야? 이자율을 낮추는 게 돈을 풀어서 예방적 성격으로 돈을 푸는 건지,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돈을 푸는 건지가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예방적으로 푸는 거면은 코인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것은 작살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상보다 고용지표가 너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발표가 딱 남과 함께 딱 상승했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가는 상황이 미치미치해 빡 하고 꺾였죠.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했냐면 경기 침체다. 그래서 이때 금 가격이 빡 하고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코인에 돈이 못 들어오는 거죠. 겁이 나서 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제 CPI 발표가 이제 임박해지면서 상승세가 이렇게 나오죠. 상승세가 나와주고, 그동안에 고용지표 발표한 다음에 그 외에 고용지표가 발표됐던 적이 있어요. 주요 지표가 발표됐던 적이 있는데, 그때 발표되기 전에는 이렇게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발표와 동시에 박살이 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때요? 완전히 좀 다르죠, 패턴이. 지표 나온다 그랬다가 박살 나는 패턴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꺾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자율 하락에 대한 기대감에 더 이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인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17일에 FOMC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17일 결과 이전으로 뭐가 생겨요? 기대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여기 지표 발표 이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빵, 지표 발표 이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빵, 지표 발표 이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빵, 이런 모습들, 이 패턴이 길게 나온다라는 거지. 17일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겠지. 그리고 이자율 지금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100% 확률로 낮춘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 뉴스를 보시면 오늘 오후 3시 15분에 나온 뉴스인데, 연말까지 최소 한 차례 더 기준금리 인하 기정사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 경제학자들 101명 중에 105명이 25% 인하를 전망하고 있고, 응답자의 37%는 연말까지 75bp, 그러니까 3번 남았는데 FOMC 모두 다 내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 상황들을 보면 어때요? 이자율을 낮출 거라는 기대감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인 가격은 앞으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일까지는 우상향 그래프가 꾸준히 나와줄 것이다. 이거는 지금 그 1시간 봉 차트인데 일봉 차트로 돌리고 보면 이게 일봉 차트거든요.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어때요? 요 라인을 딱 뚫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와서 이 저점은 안 깬단 말이야. 저점은 기존 저점은 안 깨고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바닥 한번 싹 다지고 대가리를 싹 든단 말이지.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스토캐스틱도 상방향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을 뚫어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언제? 17일 발표 전까지. 17일 발표 이후에는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그런 게 뭐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가운데 개인 투자자 심리지수는 부정적인 전망이 역사적인 평균 31%보다 49.5%로 앞으로 안 좋을 거다라는 개인 심리지수가 굉장히 많이 튀어올라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전망은 역사적인 평균 37%보다 낮은 28%. 그러니까 향후 시장을 비관적으로 본다라는 특징이 좀 있죠. 그래서 이건 주식 관련이기는 한데 어차피 주식이나 코인이랑 같은 움직이는 거니까 요건 조금 애매합니다. 요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자율을 계속해서 낮출 거다라는 기대감은 계속해서 살아있고, 그리고 이자율을 낮추기 전에 지금 현재 상황은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와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내용이 이해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내용은 저희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내용입니다. 블로그 오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란을 보시면 이렇게 블로그 주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채팅방 참여는 요거 클릭을 하시면 간단한 설문조사와 함께 저희 채팅방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거는 약간 코인과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이긴 한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보자면, 미 상무부 장관은 대만과 큰 딜이 오가고 있고 스위스와도 합의에 이를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한국은 합의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관세를 내야 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죠. 첫 번째, 대만과 큰 딜이 다가오고 있고, 요것은 대만이 그 TSMC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해서 24년도, 25년도에 굉장히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TSMC에다가 높은 세율의 고세율 관세를 매겼어요. 그러니까 대만 입장에서는 좀 우르릉 꽝꽝하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고급 일자리는 미국인을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TSMC 보고, 대만이죠. 대만 보고, 야, 미국에다가 투자 좀 적극적으로 하고 기술 이전도 좀 적극적으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만이 버티고 있었던 상황인데 큰 딜이 다가오고 있고, 대만이 무릎을 꿇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스위스와도 합의를 이룰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스위스도 관세가 49%인가 그래요. 특히 제약 쪽에서 제약이랑 금 쪽에서 데미지가 좀 들어왔습니다. 얘네도 결국은 물을 꿇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큰 질이 다가오고 있고 스위스도 무릎을 꿇을 것으로 합의를 이룰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상무부 장관이. 공신력 있죠. 한국은 합의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관세를 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얼마 전에 현대차 직원들이 그 비자 문제 때문에 체포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현대차 공장으로 들어가서 다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땡깡을 부린 거죠. 미국이. 그러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현대차 공장은 미국이 공장 지으라 그래서 지었고요. 지금 거기 가서 공장을 짓고 있는 와중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한국인들 다 쫓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협의를 받아들이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그러니까 니네들도 무릎 꿇어라.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남들도 다 꿇고 있으니까 우리도 꿇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가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요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시면 한번 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제는 또 중국이랑 인도한테 관세 매기겠다고 트럼프가 덤볐거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핑계로. 왜냐하면 러시아의 기름을 중국이랑 인도랑 사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에 전쟁 자금을 대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랑 인도를 묶어갖고 두들겨 패고자 그 트럼프가 노력을 하고 있고 EU에다가도 야 쟤네들한테 관세 세게 매겨야 돼라고 협박질을 하고 있는데 EU는 얼마 전에 프랑스 장관 나가리 된 거 봤죠? 총리. 걔네들 경기 겁나 안 좋잖아요. 독일도 2년 연속 역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은데 얘네들한테 관세 세게 매기면 어떻게 돼요? 유럽도 나가리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우리는 너무 좋으니까 유럽이 동맹국이잖아요. 같이 가자라고 해서 유럽까지 작사를 내고 혼자 독에 청청하러 가는 그런 그림으로 보이는데 뭐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지금 저의 의견과 그리고 차트 분석을 통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무엇이다? 인공지능이 차트 분석을 해주는, 그래서 인공지능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밥을 벌어먹고 사는 그런 세상으로 가는 길을 제가 한번 열어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들도 인공지능의 혜택을 함께 누려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